7월 8일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한산도 앞바다에서 일본 수군 장수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73척의 함대를 물리치는 대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지금까지 치렀던 해전보다 훨씬 더 큰 전과를 이룬 해전이었기에 장수와 병사들 모두 매우 기뻐했고 승세를 타고 가덕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고 역풍도 크게 불어서 인근에 정박해 있었는데 승리의 여운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안골포에 적선이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와키자카 야스하루, 구키 요시타카, 가토 요시아키에게 서로 연합하여 조선 수군을 막을 것을 명령했었기 때문에 구키 요시타카와 가토 요시아키의 수군이 한산도에서의 패전을 보고받은 후 밀려오는 조선 수군을 막기 위해 출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이를 격퇴하기 위해 전라우 수사 이역기에게 매복해 있다가 전투가 시작되면 공격해줄 것을 요청했고, 자신의 함대는 지난 해전처럼 하객진을 펼쳐 선봉에 서고 경상우 수사 원균에게는 후방에서 자신의 함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7월 10일 안골포 포구에는 대선 21척, 중선 15척, 소선 6척으로 적선 총 42척이 정박해 있었고, 포구의 지세가 좁고 얕아서 출입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선을 유인해서 경멸시키려 했으나 이미 한산도에서 어떻게 패했는지 알고 있던 일본 수군은 쉽사리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순신은 진영을 장사진으로 바꾼 후 함대를 여러 조로 만들어 순번을 정한 뒤 총통과 장편전을 쏘며 공격하고 후퇴하기를 반복하니 일본군이 그제서야 공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매복해 있던 전라우 수사 이역기의 함대가 합류하였고, 조선 수군은 적선 중 대선을 위주로 집중 공격하니 일본군은 바다에 빠져 죽는 자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도 적장 구키 요시타카는 대장선을 중심으로 끝까지 저항하려 했으나 피해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육지로 도망쳤습니다. 이순신은 모든 적선을 격침시키고 남아있는 적까지 상륙하여 섬멸하고 싶었지만 일본군이 배가 없어지면 육지에 있는 조선 백성들을 향해 분풀이를 할 것이 자명했기에 일부 적선을 남겨두었고,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면 숨어있는 패잔병에 의해 아군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적선 20여 척을 격침시킨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월 11일 새벽 야음을 틈타 일본군이 남은 전선을 이끌고 부산 방면으로 도망가면서 전투는 종료되었습니다. 이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직접 확보한 수군만 250여 개이고 물에 빠져 죽은 자까지 포함하여 수많은 일본군을 사살했으나 아군의 피해는 격침된 배는 없었고, 이순신이 이끄는 전라자 수군의 피해는 전사 19명, 부상 114명이었습니다. 거기다 조선 수군 전체의 피해는 더 컸을 것이고, 원거리 무기를 주로 사용하는 조선 수군 특성상 야간에는 공격을 감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적선을 추격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일본군에 비하면 조선군의 피해는 매우 적은 것이지만 옥포해전에서 조선군의 피해가 부상자 1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안골포 해전에서의 조선군의 피해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이후 본진으로 퇴각한 적장 구키 요시타카는 전투 도중 자신의 배에 날아든 대장군전을 보관하고 있다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귀국할 때도 챙겨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장군전은 현존하는 대장군전 중 유일하게 남은 임진왜란 시기의 대장군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7월 6일에 다시 한번 연합함대를 결성하여 3차 출정에 나선 조선 수군은 7월 8일에 한산도에서 7월 10일에 안골포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두며 두 번의 해전을 통해 적선 총 70여 척을 격침시키고 12척을 납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조선 수군은 부산 인근까지 제해권을 넓혔고, 일본 수군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부산조차도 머지않아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으로 전투를 총괄한 이순신은 정원대부로, 전라우 수사 이역기와 경상우 수사 원균은 가이대부로 승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7척밖에 없던 원균에게 25척을 이끈 이역기와 같은 포상을 한 점은 아쉽습니다. 한편 한산도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적장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군성과 군사, 그리고 군량까지 거의 잃어버린 상태에서 병사들과 함께 솔잎과 미역을 먹으며 인근의 조선군이 철수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산도 대첩의 소식을 듣고 구키 요시타카와 가토 요시아키의 함대가 오자 조선 수군이 잠시 물러났고, 이 기회를 살려 배의 잔해를 이용해 뗏목을 만들어 섬에서 탈출하려 했으나 곧바로 추격해온 조선 수군에 의해 와키자카의 군사는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와키자카는 도망가는 와중에 일부 군사들이 죽긴 했지만 끝내 기매로 들어가면서 탈출에는 성공합니다. 와키자카기에는 당시 상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라시마의 작은 섬에 올라와 있던 나카츠카사와 그 가신들은 13일간 솔잎과 미역을 먹으며 침몰한 배의 잔재를 모아 뗏목을 만들어서 육지로 올라가려 하였다. 한옥선이 물러나는 틈을 엿보고 있었는데 카라시마 밖에 일본 수군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듣고 한옥선이 갑자기 물러났다. 이를 틈타서 대여섯 명씩 뗏목에 타고 그 섬으로부터 육지로 오던 중 한옥선이 다시 방향을 돌려 우리를 공격해왔다. 남은 자는 200여 명 남짓이었다. 겨우 호랑이 아가리를 벗어나 목숨을 건져 기매로 돌아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와키자카는 한산도에서의 패배를 잊지 않기 위해 한산도 대첩이 벌어졌던 날에는 미역이나 해초만 먹었으며 이 풍습은 그의 가문 대대로 이어져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전라도 진출이 좌절되면서 선조를 협박하며 평양까지 북진했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군량을 제때 보급받지 못해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자 조선 조정은 일본군의 세력이 위축되었다고 판단하여 평양성을 탈환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2차 평양성 전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